안녕하세요. 이뮤노믹 테라피틱스의 포스터 발표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CD8 T셀 프로듀싱 인터페론 감마랑 그랜자인 B까지 봤는데요. 간단하게 복습을 하면은 이제 인터페론 같은 경우에 1형, 2형, 3형이 있는데 1형에는 알파, 베타가 있고요. 2형에는 감마가 있고 면역세포랑 관련이 있는 것은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인터페론은 1957년에 엘리 기사기 처음 보고를 했는데요. 이게 세포가 바이러스 감염이 일어난 다음에 다시 재감염시켰을 때는 뭔가 저항성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발견해가지고 이게 뭔가 있나 보다 해가지고 두 개의 이제 세포를 이제 준비했습니다. 세포 이제 배지가 있겠죠. 여기다가 이제 그 바이러스 치료를 처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요 배양액 있죠. 이거를 여기다가 한번 이제 섞어줬습니다. 그런데 요게 이제 바이러스 다시 감염시키려고 하니까 억제가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 배양액 속에 뭐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분리를 해놨더니 그게 바로 인터페론이었습니다. 우리가 저 실험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인터페론이 정상세포에서 나온 게 아니죠. 감염된 세포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이 있는데 바이러스 감염이 됐습니다. 이 세포가. 그러면 얘가 이제 바이러스 이렇게 증식을 하겠죠. 플러스 1형 인터페론도 같이 분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감싸. 여기 보면은 이제 수용체가 있죠. 리세터. 여기 이렇게 이제 인터페론이 이제 결합을 하면은 어떤 역할들이 되냐. 뭐 바이러스 단백질 합성 억제, 뭐 RNA 파괴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항바이러스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바이러스 감염된 세포는 이제 나는 이번 생엔 틀렸으니 나의 그것을 너한테 보내서 너를 방어해주겠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페론의 이제 효과는 뭐 면역세포 활성화, 예를 들어 대식세포, B세포 같은 것들을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MHC를 이제 많이 발현시켜가지고 항원 제시 증가도 하고. 그래서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부분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로부터 만들어지는 단백질이 바로 인터페론이라는 것입니다. 정상세포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페론은 여기 간섭하다라는 영어 뜻에서 나왔는데요. 항바이러스제인데 직접적으로 죽이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간섭을 해서 좀 방해를 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복습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보면요. 여기에 우리가 많이 봤던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 오버럴 서바이벌 레이시라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보통 이제 1차 지표로 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니까 이 백신은 이거를 임프루브 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사이즈를 이제 리듀스 줄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사이즈도 줄이고, 그 다음에 오버롤 서바이벌도 이제 임프루브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사이즈 줄였다는 거는 PFS도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OS, PFS 둘 다 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확인했다. 그래서 프리클리니컬 데이터니까 동물 실험이죠. 그래서 사람이랑 완전히 똑같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이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볼 수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신이 왜 중요할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한번 또 같이 보면요. 여기에 사람들이 요거에 이렇게 되었을 때 견디지 못하고, 이런 이유가 무슨 거냐면은 이제 비림프구가 분할을 해서 형질세포가 되고 항체를 분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는데 대략 일주일이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요게 들어왔을 때 얘가 지금 우리 몸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이 항체들이 생겨나면은 이제 거뜬히 이겨낼 수 있겠죠. 하지만은 이제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항체가 너무 늦게 만들어진다면은 그 전에 우리 몸이 망가져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체가 있다면은 뭐 죽일 수 없는 항원은 없다. 하지만 그 기간을 버틸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이제 백신 같은 걸 통해서 기억세포를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리하죠. 그 여담이지만은 NK세포 선천 면역이지만은 기억 능력이 있다라고 해요.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인터페론 감마가 이제 MHC를 발현을 이제 많이 시킨다고 했는데, 도대체 MHC라는 게 뭘까라고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MHC는 1형이랑 2형이 있는데요. 이제 면역세포 같은 경우에 2형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1형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세포에 존재합니다. 그 이유를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제 MHC는 식별하기 위해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T세포 같은 경우에 이제 면역세포가 이게 지금 적인지 아군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얘가 신분증을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MHC라는 분자에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 나라의 식민인지, 시민인지, 국민인지, 아니면은 간첩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래서 MHC1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세포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포 안에 자신의 단백질을 제시를 하게 되는데, 이게 정상적이라면은 오케이 하고 넘어가겠지만은, 예를 들어 바이러스 감염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DNA 같은 게 손상이 되거나 해서 자기가 만든 단백질이 이제 다르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변형이 됐죠. 그러면은 얘는 지금 문제가 생긴 세포구나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조치를 취하겠죠. 경찰이 얘는 좀 문제가 생긴 세포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MHC2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역세포들이랑 좀 관련이 더 깊은데, 그 이유는
세포 외부에 있는 단백질들, 항원을 이제 구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뭐 투지상 세포가 좀 유명하죠. 대식세포. 이런 애들이 잡아먹고 외부로 온 항원을 잡아먹고 그거를 짝짝짝짝 해가지고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T세포가 그거를 발견하고 이게 적인지 아군인지를 구별해가지고 이제 면역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MHC 그 원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세포,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국민인지 아닌지 주민등록번호를 이제 검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MHC 2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들어온 게 지금 적인지 아군인지를 구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MHC 그 1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세포에 있고, 세포도성 T세포에게 이제 제시를 합니다. 단백질을 제시해가지고 아니다 싶으면 탁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MHC2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식세포나 B세포 등 특정한 면역세포에만 존재를 하거든요. 얘네가 이제 항원이 들어왔으면은 그거를 잘게 쪼개가지고 이제 단백질로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항원 제시세포라고도 불리는데 얘네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헬퍼 T세포한테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얘가 봐가지고 이게 적이 들어왔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얘가 이제 뭐 사이토카인들을 분비를 하면서 이제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킬러 T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죽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는 이제 피하 식별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얘가 우리 편인데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뭐라고 부르냐?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T세포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펩타이드를 인식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성숙하면서 이제 문제가 있는 것들은 네거티브 셀렉션이라고 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태라면은 이제 자기 자신을 적이라고 인식하는 T세포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이제 음선 선택이 안 돼가지고 죽지 않았다면은, 면역 관용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다면은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세포를 적인 줄 알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덴드리틱 셀은 수지상 세포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매크로페이지라는 것은 대식 세포입니다. 얘네는 이제 선천 면역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적이 들어오면은 얘네가 먼저 반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얘네를 통해서 이렇게 안티전 프레젠테이션이 되죠. 그러니까 APC 세포들이거든요. 얘네가 그래서 이제 항원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받아보고서 여기 나이브 T셀에 돼 있죠. 얘는 아직 그 미감작된, 그러니까 아직 항원을 만나보지 않은 그런 T셀인데 이제 만나보게 되죠. 얘가 야, 적이 들어왔다. 이거 좀 봐라. 이거 간첩 아니냐? 하니까 진짜네 하고서 이제 리스폰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 T셀이라고 하는데 이펙터 T셀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식세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이렇게 항원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이 들어왔네 해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B셀 같은 경우에는 후천 면역인에도 얘도 항원 제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T셀에다가 제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 MHC 클래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서 온 간첩 같은 애들, 이제 외인성 MHC 클래스 2에서 일어난다는 점. 그래서 내인성, 외인성이라고 보고, 내인성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 전부 다 그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든 세포에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외인성은 이제 뭐 수지상 세포, 대식 세포 막 이런 애들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여기 이뮤노믹 포스터 들어와 보면요, 여기 인트로덕션에 그림이 있는데요. 좀 자세히 보면은 MHC 클래스 2 둘 다 클래스 2라고 되어 있고, 여기 왼쪽에 있는 것은 클래시컬 액티베이션 CD4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CD4 T셀은 헬퍼 T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거고요. 오른쪽에 게 이제 얘가 가지고 있는 이걸로 하는 이제 액티베이션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뭐가 조금 더 추가되어 있죠. 이렇게 보면은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보면은 안티젠 LAMP라고 적혀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뭐가 오버롤 서바이벌 레이스도 개선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즈도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